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고왔던 단풍 색깔도 미세먼지에 반해버렸습니다. 발암물질인 이 초미세먼지를 우리의 아이들이 마셨고 임신부들도 마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측정소에서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이 시간 현재 미세먼지 관련 앱에서는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공부문 차량은 홀수 번호만 운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오늘 상황을 백민경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들판 너머로 보이는 산이 흐릿합니다. 대낮에 구름도 없지만 밖은 어두침침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6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분지 지형이다 보니 중국서 들어온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인 걸로 보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등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쪽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차례로 발령됐습니다.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아이들은 숨이 막힌 듯 코를 막습니다. 결국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위치한 7,400여 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이부제 대상이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민간 소유라도 서울 시내 진입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물론 공기가 탁할 것이라는 예보는 있었지만 오늘 상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대기 정체 현상, 한반도가 이른바 무풍지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여갔는데 어젯밤부터는 중국 스모그까지 유입돼서 예상보다 수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갑갑했습니다. 짙게 낀 안개가 미세먼지와 뒤엉켜 오늘 아침 서울의 시정은 2.4km, 맑은 날에 10분의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해상엔 지속적으로 북풍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바람에 막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분포를 그래픽으로 표기한 지도에서도 그제까지 서해상공은 깨끗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1일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3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m대에 불과한 무풍지대. 한반도 일대의 바람이 뚝 끊기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쌓여간 겁니다. 중국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어젯밤. 서해상에 떠다니던 스모그가 살짝 열린 바람길을 타고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치가 20 마이크로그램 이상 더 올랐고 1시간 평균으론 세제곱미터당 91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모레 중부의 많게는 60mm, 남부는 40mm의 가을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걸로 관측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환경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려되는 환경 문제로 82.5%가 미세먼지를 꼽는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사실 다 느끼고 아는 내용이긴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만큼 답답하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시켜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노후 석탄발전소 5곳을
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시킨 결과가 공개가 된 건데요. 예. 넉 달간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를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평균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또 시간 최대 25.7 마이크로그램의 이 저감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오늘 같은 날 좀 가동을 중단시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러지도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간 외에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킬 만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환경부는 산업부와 논의를 해서 전력 부하량 등 여건이 괜찮다면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전기 사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폭염 직후인 9월엔 역대 최고인 83%의 전력 예비율이 기록이 되기도 했고 이달 들어서도 20에서 40%의 전력 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3에서 6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동 중단을 고려해 볼 만할 텐데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3월에서 6월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긴 했죠. 그리고 여름에 좀 이제 잠깐 멈췄었는데 이제 10월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가을서부터야말로 또 저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제도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내일 화력 발전 상한 제약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령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화력발전 상한 제약입니다. 예. 지난달부터 시범 도입이 됐는데 이번엔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이 지역 화력발전소 21기 중에 11기가 80%까지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전체 절반의 발전소가 5분의 4까지 지금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시행되는 수도권 비상저감 대책은 자동차가 주요 제재 대상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그에 못지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그보다 이 배출량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개인 집의 아궁이에서부터 제철소까지 이 4만여 곳에 이르는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에서 업종별로는 화력발전 외에도 이 제철 제강과 같은 금속 산업 그리고 시멘트와 같은 비금속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전국의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 합보다 2위에 올랐던 이 광양의 금속 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예. 선박이나 건설 장비와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위 100개 중 20%를 차지를 했었는데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뿜어내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석탄발전소 3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분야는 민간 영역이어서 곧바로 강제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늘 미세먼지가 닥친 뒤에야 대책을 찾을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심각한가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방치하신 겁니까? 과보정에 필요한 보장은 결핍 상태라 보험료 출혈이 심각합니다. 돈이 새는 보험 고민, 돈이 되는 보험 분석. 맞춤 보험 분석으로 보장은 더 튼튼하게, 보험료는 더 가볍게. 그렇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당연한 이치지. 보험의 바른 이치, 굿리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자욱한 안개에 휩싸입니다. 그 안개와 함께 등장한 정체 모를 생명체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죠.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 미스트의 한 장면. 크게 히트한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미지의 공포와 이를 겪어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해서 나름의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괴물을 피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갈등하면서 동요합니다.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괴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그것은 자욱한 안개 속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위협에 의한 공포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어떤가? 불행하게도 영화 미스트를 보는 내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무언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뿌연 먼지의 습격.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만 보자면 미세먼지는 사람의 죽음을 앞당기고 태아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과 폐암, 구강암, 당뇨, 신부전, 심지어 소아 고혈압의 발생 수치까지 높인다 하는데 더구나 아직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할 정도이니 대비책이라고는 고작 마스크가 전부인 시민들은 10사람 중에 8사람 이상이 미세먼지가 두렵다고 답했고 그 수치는 심지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미스트 속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안개 속에 감춰진 괴이한 생명체는 국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무분별한 과학 실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위험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안개와 함께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이쪽 세계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의 이 치명적인 자욱함 또한 인간이 자초한 재앙. 바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를 탓하기는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하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스스로의 탓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 영화 미스트 속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밖을 내다보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